안녕하세요.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제가 오늘 내로 최대한 모든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각 단원당 6문제씩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뭐 많게는 10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다 다운 받으시고 한번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정규시험이 너무 결과가 처참했기 때문에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 1번부터 갈게요. 가장 함수의 증가함수와 극대극소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는 이제 사실 그래프 개형이랑은 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게 지금 3차 함수죠. 근데 지금 1번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 당연히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럼 여기서 한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도함수는 0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개념이 지금 잡혀 있어야 됩니다. 계속 IA 시간에 계속 물어보는데. 그쵸? 그러면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데 왜 이 얘기 하세요? 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1대1 대응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y값 하나에 x값이 하나만 대응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개나 대응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지금 2개잖아요. 만약 여기를 지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의어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1대1 대응이다. 혹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 뭐가? 3차 함수가.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써야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념이 완벽한 상태였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6x 미분하면 f'x가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죠. 판별식 D는 짝수 공식 쓸게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k가 부동호가 바뀌었죠?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k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역함수 가질 조건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핵심은. 그다음 두 번째, 자,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kx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은 여기에서 증가하도록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봐봐요. f'x는 3x제곱 플러스 k죠. 그럼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0이고, 자, k가 지금 어디에 생기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을 함부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위에 있으면, 일단은 위에 있으면 무조건 증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려면 이 0을 대입했을 때 이 k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가 0이면 됩니다. 왜냐면 이 함수는 2차 함수고 여기가 대칭축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클 겁니다. 왜? k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무조건 클 거기 때문에 얘는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증가 상태고 x가 원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으려면 조건은 이겁니다. 오케이? 이걸 반드시 잘 따져주세요. 알겠죠? 이게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레르기처럼 못하는 게 절대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f'x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 인수분해 됩니까?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도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쵸? 원래는 곡선이에요. 그치? 근데 제가 절대값을 치운 게 fx의 절대값을 씌운 게 gx래잖아요. 그쵸?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지 알아야죠. 0을 대입했을 땐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땐 뭐 나올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요.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는 6분의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리고 2분의 1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24분의 11이에요. 얘는 24분의 마이너스 8 곱하는 거죠. 16이거든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자체는 24분의 11보다 24분의 마이너스 16이 더 큽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더 높게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g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극대값은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 근데 미분했을 때 뭐 그런 거 아닌가? 극대값이랑 미분은 상관이 있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서도 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극대값수가 특징이어서 배우는 거지. 극대값 극소값이 미분에 종속돼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3번 끝났습니다. 4번. 4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못해요. 미지수가 4개야. 그럼 어떡하지? 근데 봐봐. 지금 저게 가조건이 뭐예요?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뭐예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한 함수는 뭔데? 다항함수 기준으로 짝수차만 남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fx를 x4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홀스타 죽이면 된다니까. 그치? 그리고 극대값은 2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2다. 그럼 f'x 구해야겠죠? x4x 세제곱 플러스 8bx예요. 그러면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b예요. 그쵸? 아니 그러면 여기서 x값이 없잖아 라고 얘기한다고 너네가. 왜 없어? 그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b라는 값이 음수면 되잖아. b라는 값에 대한 지금 조건을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근데 얘는 극값과 극소값이 있대요. 그쵸? 다시 말할게. 4차 함수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모두 있대요. 이런 그래프는 개형이 무조건 이겁니다. 물론 이게 이 둘의 값이 달라도 되지만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어쨌든 무조건 극소값 2개, 극대값 하나 혹은 뭐 얘네들이 같으면 극소값이 하나겠죠. 아무튼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극대값이 존재하는 4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 말고 없어요. 다 이거죠. 극소값만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4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맨 위에 있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맨 위에 있는 경우 이게 fx라고 하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무조건 되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b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b는 음수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x가 루트 마이너스 2b 또는 루트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 또는 0이라는 근을 갖죠. 여기서 얘는 우함수니까 무조건 y축으로 대칭된 이런 함수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b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2b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극소값이 같습니다. 그쵸? 하나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니까 뒷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뒷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f 마이너스 이거면서 이거겠지.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답지에는 증간표가 돼 있는데 증간표로 그리지 마세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증간표 언제 그리고 있어. 서술형에서 증간표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일단 다조건부터 먼저 볼게. 다조건은 의미가 뭐냐면 y축에 대칭하면 x 앞에 마이너스 9 붙인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g'x가 f'-x다라고 쓸게. 이거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fx는 2,0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x는 2라는 점에서 중근을 갖는 거예요. fx 자체가. 그쵸? 오케이? 근데 최고차항 개수를 몰라요. 근데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는데 1로 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무조건 모르니까 미지수를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를 일단 써보면 자 x는 2에서 중근을 갖는 형태로 그래프를 딱 써주고 내가 나머지 미지수 모르니까 x 플러스 p라고 쓰고 gx는 b x-4의 제곱 x 플러스 q죠. 왜 중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그치? 자 그러면 얘 미분할게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수능도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계산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스스로 하세요. 계산을 잘 못하면 계산을 잘 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3b네. 그쵸? x 플러스 3 2q 마이너스 4.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그래프 살짝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그 값이 0인 거예요. 오케이?
접하는 구간은 무조건 극값밖에 없어. 오케이? 3차 함수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는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 거고요. 얘는 x는 4에서 극값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다조건을 이제 쓸게. 다조건을 쓸게요.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2p 마이너스 2 얘랑 같대. 그쵸? 따라서 이건 이렇게 써볼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3으로 묶어내면 얘를 3으로 다시 묶어내면 그리고 미안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3으로 묶어내고 여기 마이너스도 다 묶어낼게. 오케이? 그럼 다시 써볼게요. 3 마이너스가 두 번 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p 플러스 2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따라서 a하고 b는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 같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를 했을 때 똑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4하고 2는 같을 수 없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미안해 실수를 했네요. 다시 실수했어요. 여기를 다시 쓸게. 이렇게 써야 돼. 미안해. 그러면 4는 3분의 2p 마이너스 2 2는 3분의 2q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p 값은 5고 q 값은 7입니다. 받을 수 있네. p는 7이고 q는 5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식 다 구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다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왜 얘하고 무조건 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치?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얘하고 이 식이 같아야 되고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된다. 전 이렇게 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6번을 갈게요. 6번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래요. K라고 둘게요. fx가 K 자 K 음수인 K를 갖고 뭐 x 4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치? 근데 f 프라임 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 b, 2b가 근이에요. 그쵸? 그러면 4K라고 두고 x-b, x-a, x-2b예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도함수가 0보다 최고 차이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여기 쓸 거고요. B는 여기 쓸 거고 2B는 여기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증가한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증가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감소하잖아. 그치? 얘는 증가하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플러스라는 범위, 이 플러스라고 내가 표시해놓은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 증가함수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야 되고 a가 마이너스 3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3이 a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4하고 6도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4하고 6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이에 즉 B하고 2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B의 최소값은 지금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2B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따라서 이거 두 개씩 세어보면 B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쵸?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건 일단은 B가 4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바로 지금 식을 바로 세웠는데 B가 4가 됐을 때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 여기까지 식을 세웠을 때 절대값 A분의 B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A는 크고 B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고 B의 최소값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3 그래서 1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